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송민기고 오늘은 송알고 제가 진행했던 알고리즘 문제 스케줄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요거 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프로젝트 취지나 간략한 개요 같은 거는 짧지 않은 짧게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어쨌든 따로 영상이 있고 이 영상에서는 주로 코드를 어떻게 작성을 했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웨일즈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랑 백을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 리액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졌고, 백 같은 경우에는 고어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긴 좀 힘든 게 제가 리액트를 잘 모릅니다. 그냥 딱 되게 간단한 페이지나 기능 구현 같은 것만 할 줄 알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뭐 어떤 경우에는 대기를 해야 되고, 뭐 좀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어요. 특히나 디자인 같은 부분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원색적인 디자인을 많이 썼습니다. 간단하게 뭐 화면부터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기본 화면인데 뭐 사이즈를 맞추 화면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가 뭐 변경이 됐을 때 얘네 컴포넌트들의 위치라든가 얘네 색이나 뭐 폰트 크기 이런 것들 사실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하다가는 도저히 끝이 안 날 것 같고 제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거기까지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UI가 있는 편이 사용자한테 편- 체감이 크니까 어, 요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했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웨일즈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고어 펑션을 불러다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 있을까요? 여기는 없네. 얘는 뭐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웨일즈 JS 고 메인 앱.js에서 임포트한 얘네들은 정확히는 고로 작성한 펑션들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고 펑션을 정해진 위치에 정의를 해놓으면 자바스크립트 웨일즈가 얘네 두 개를 바인딩을 해서 마치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읽고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웨일즈가 해주는 부분이에요. 윈도우의 고 메인 앱 이걸 따라가면은 아규먼트 4개를 받는 뭔가의 펑션이 있는데 얘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주는가에 대한 이제 바인딩하는 정보는 웨일즈가 처리를 해주고 저는 간단하게 이거는 고언어 펑션에 전달된다 이런 식의 개념만 가지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걸 보면 아까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get github repository by BJ 소스 해서 돼 있는데 BJ 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준 소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문제 타이틀, 문제의 날짜, 그리고 유저 네임, 그리고 제출한 언어의 랭귀지 이렇게 4개 정보를 담아서 펑션을 사용을 하면은 마치 제가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호출을 하는 것처럼 동작을 해요. 보면 내용을 잠깐만 보면은 뭐 비동기로 해가지고 리절트를 받고 리절트의 결과에 따라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300이면은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코드이기 때문에 덮었을 건지 물어보는 화면이 출력이 될 거고 그 외의 경우라고 하면은 새로 이제 제출하는 코드라고 가정을 하고 새로 제출할 거냐 물어보는 화면을 출력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서버 관련된 로직들 뭐 외부 API, GitHub API 같은 걸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크롬 셀레니움 브라우저를 컨트롤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부 고언어가 담당을 해요. 고에서 담당을 하고 얘는 이제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제공된 이런 버튼이나 텍스트 같은 걸 관리를 하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할 게 많긴 해요. 그래서 시간이 제법 오래 잡아먹었는데 일단은 대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임아웃이나 이런 게 돼 있는 거는 이제
뭐 타임아웃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어쨌든 두 개의 프론트의 리액트랑 백엔드의 고가 두 개가 서로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 타임아웃 같은 것도 필요하고 어, 너무 많은 요청을 한 번에 보내지 않게끔 하는 처리 같은 것도 필요하고 하여튼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이게 아니니까 프론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신기하죠. 편하게 쓸 수 있다. 고 언어로 작성한 코드를 얘가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럼 얘가 실제로 고에서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얘가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정해진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앱.go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고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일즈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준 건데 앱 스트럭처의 메서드로 이름을 정의를 하고 타입이랑 뭐 파라미터 몇 개 들어있다. 반환형은 뭐다. 반환형까지도 그냥 고 스트럭처를 바로 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펑션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로직을 작성을 해 놓으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바로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저는 동작하게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경 쓸 거는 없고 이름이랑 뭐 이거 파라미터 정도만 맞춰준다.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내용을 잠깐 보면은 GitHub 레포지터리 소스 내용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네. 하여튼 뭐 뭔가의 내용을 보면은 GitHub 레포지터리에서 백준 제출한 코드 소스 이력을 읽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302 코드가 나왔으면 제출한 이력이 있다. 이게 아마 주된 목적은 같은 문제, 같은 그 시간에 같은 문제로 문제 이름이 제출한 이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하려고 GitHub API를 쓰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웨일즈의 프론트와 백엔드 바인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자꾸 얘기가 새는데 그 언어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런 건 이제 웨일즈의 사양이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되죠. 어디서부터 보면 좋냐면 진입점이 되는 거. 뭐 몇 가지로 제가 패키지를 나눠놨는데 제일 중요한 건 GitHub이랑 셀레니움 요거 두 개거든요. GitHub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GitHub API랑 통신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불러오는 데 쓰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 API 해놓으면은 이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사용하진 않아요. 실제로 관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이제 알고리즘 문제 스케줄이랑 문제 목록 정도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복잡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어서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진 않고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파일 데이터를 읽어다가 스케줄 관리를 하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보면 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위에 스트럭처는 이제 API 통신을 위해서 쓰이는 스트럭처고 요거는 이제 GitHub API 다큐멘트 보면은 내용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는구나. 대충 내용 보고서 어디랑 통신을 하고 받아서 어디에 쓰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쭉 넘어가면은 약간 그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긴 거 같지만 뭐 에러 처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로그를 찍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커먼 토큰을 받는 식. 이게 이제 조금 애먹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면은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인원들한테 배포를 해가지고 같이 쓰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타겟으로 한 사용자가 GitHub을 잘 모르는 사람 혹은 코딩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 보고 GitHub 로그인 하셔가지고 인증하시고 토큰 이렇게 신청하셔서 토큰 이렇게 관리하세요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엔 제가 GitHub 레포지터리를 직접 파서 제 리포지터리의 토큰을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으로 그냥 넣으면 힘드니까
어떻게 하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요 코드대로라면 요 코드는 config ini.라는 데다가 이제 토큰을 집어넣고 이걸 공유하는 형식입니다. 지금 config 자체는 깃허브 레포지터리에 올라가지 않게 git ignore 처리가 되어 있지만 요거 아마 그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했던 팀원들한테는 이걸 같이 그냥 나눠줬을 거예요. 깃허브 레포지터리는 안 올라가지만 저랑 공유를 하기로 했던 애들한테만 이걸 아마 따로 줬을 겁니다. 이런 구조에 좀 단점이 있는데 일단 제가 직접 토큰을 관리해야 돼요. 매번 토큰 자체도 권한 같은 거 설정하고 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기한이 있어요. 지금 발급받은 토큰 같은 경우에는 23년 12월까지 밖에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새로 재발급을 하고 새로 나눠줘야 되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건 좀 불편한데 아직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됐습니다. 보면은 API 이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안 쓰고 스케줄 데이터를 파일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고 언어로 파일 데이터를 입출력을 할 때의 단점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파이썬이랑 다르게 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굉장히 강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넣고 빼줄 때 정확하게 넣어줘야 돼요. 나는 뭐 타입이 됐든 키나 밸류의 뭐지? 키가 뭐가 있고 밸류의 타입은 뭐가 있고 이런 거를 되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돼요. 이런 게 좀 불편한데 그러니까 만약 변동 사항이 생겼어요. 제가 스케줄 파일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기능을 보강하다 보니까 수정할 필요가 있어. 그럼 얘네도 다시 다 고쳐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파일 입출력을 하고 싶으면 파이썬 같은 언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장점도 있죠. 일단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스케줄 데이터에 뭐가 들어있는지 바로 한눈에 알 수 있죠. 네임이 있고 뭐 알고리즘 타입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 이거의 타입은 이렇고 뭐 제이슨으로 키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더라. 금방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이런 거 매번 손대기가 되게 번거로웠어요. 요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GitHub 레포지터리에 파일로 적혀 있는 스케줄 데이터를 읽어다가 읽는 코드죠. 그렇습니다. 내용 GitHub이랑 통신은 이렇고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건 어쨌든 이 프로젝트 자체는 자동으로 좀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코딩을 아직 잘 못하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매번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불편하면 안 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했던 게 셀레니움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컨트롤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선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자동 로그인 때문에 그래요. 자동 로그인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자동 로그인 되어 있는 뭐 쿠키나 이런 걸 받아서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셀레니움 브라우저를 통해서 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셀레니움 브라우저를 썼을 때 단점도 있어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실제로 브라우저를 띄워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는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만약에 뭐 네이버에 메일 목록만 읽어보고 싶은데 실제로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뭐 광고나 뭐 다른 배너 같은 것들도 다 한 번씩 로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오는 내가 이제 뭐 요청을 해서 받는 시간이 응답을 받는 데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브라우저를 띄우는 것 자체도 좀 자원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소를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셀레니움 드라이버를 다시 셀레니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하나 또 고민했던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셀레니움으로 브라우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처음 띄우는 것 자체가 일단 시간이 좀 걸려요. 바로 안 뜹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좀 크니까 아예 송알고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할 때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놓고 얘를 프로그램 꺼질 때까지 얘만 돌려놓고 계속 쓰자라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던 게 그건 좀 말로 적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셀레니움 브라우저를 선택한 이유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 크롬 자동 로그인이 안 됨. 어렵다. 로그인 쿠키 암호화 복호화 방식이 을 관리하기 어렵다. 이거 자꾸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렵고 그리고 백준 같은 경우에는 백준 사이트는 캡차 같은 걸로 캡차가 이거 맞나요? 잘 모르겠지만 캡차로 자동 컨트롤을 브라우저 자동 컨트롤을 막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로 백준이랑 프로그래머스는 개발자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엔 요거를 다 우회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나마 이게 제일 현실적으로 자동화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셀레니움 브라우저를 선택을 했고 얘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셀레니움 브라우저의 단점 브라우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든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고작 뭐 나는 이 코드를 제출하겠어 혹은 나는 이 코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겠어 요 정도 동작만 하는데 실제로 오래 걸리면 좀 부담되긴 했어요. 어쨌든 편해야 되잖아요. 편해야 되는데 단순히 정보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쓰고 아니면 만다 요 정도 동작만 하는데 그 간단한 동작을 하는데 1, 2초씩 걸리는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힘들었고 그 다음은 이게 제일 큰 단점이죠 일단은. 그리고 셀레니움 브라우저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쓰는데 크롬 드라이버를 매번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크롬 드라이버의 최신 버전의 다운 링크랑 뭐 버전 체크 같은 걸 해주는 API가 있는데 그거 사용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요건 해결이 됐고 또 뭐 단점 많이 있었는데 일단 뭐 제일 큰 단점은 이겁니다. 얘 때문에 크롬 드라이버를 써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추가로 용량을 좀 먹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얘가 시간을 좀 먹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있었어요. 정작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본론을 좀 까먹었는데 그거는 다시 얘기를 쭉 하면서 다시 생각나면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면 이건 커먼 해가지고 뭐 드라이버의 경로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이건 좀 번외인데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맥북을 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맥 OS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 자신이 맥북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테스트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맥북 사용하고 있는 친구한테 이거 한번 기능 돌려봐 주실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어떻게 안 되지? 이거 체크하고 매번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체크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나는 윈도우즈 환경으로만 기능을 제공하고 맥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맥OS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돼요. 이건 이제 저의 개발 환경의 문제인데 맥에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매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런 게 그런 흔적이거든요. 어떤 프로세스를 죽이는 과정인데 강제로 죽이는 과정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프로세스를 죽일 건데 윈도우즈일 때는 이렇고 뭐 다른 OS일 때는 이렇게 돌아라 뭐 이렇게 한 건데 원래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OS별로 명령을 다르게 주려고 하다가 테스트하기 너무 힘들어서 일일이 동작을 실제로 체크하기 힘들어가지고 얘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좀 남아 있긴 해요. 윈도우즈에서는 어떻게 하고 뭐 다를 때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남아 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는 윈도우즈 기반으로 된 코드만 정상 동작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고, 이런 것도 그쵸. exe 파일로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윈도우즈에서 exe 확장자 쓰죠. 보면은 크롬 드라이버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얘가 이제 아까 말한 크롬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주는 코드인데, 이 문제가 있었어요. 크롬 드라이버는 크롬, 크롬 드라이버는 아주 빈번하게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랑 드라이버의 버전이 일치하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해요. 바로 튕겨버려요. 그래서 얘를 매번 업데이트를 해주기가 힘드니까, 드라이버 자체는 여기 디렉토리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보통 배포를 할 때 빌드 윈도우즈 아니 빈이다. 셀레니움 드라이버에서 크롬 드라이버.exe 해가지고 얘까지 같이 배포되는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매번 체크해주고 다시 받으세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예 프로그램이 돌 때 업데이트가 필요한지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드라이버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API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다운로드해서 지가 압축 풀어가지고 정해진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이거 잠깐만 보면은 업데이트 크롬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체크하는 것부터 잠깐 보면, 뭐 드라이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리고 로컬 버전과 리모트 버전을 비교를 해가지고 두 개의 버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럼 필요하다, 두 개의 버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판정이 됐으면 아까 봤던 업데이트 크롬 드라이버 이 펑션을 타가지고, 주소가 나와 있나? 최근의 스테이블 드라이버 다운로드 URL을 봤습니다. 그러면 리스폰스 링크는 얘네요. 여기 들어있었네요. get API URL 해가지고 요 링크로 들어가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로 나와 있는 크롬 드라이버의 그 OS별로 다운로드 링크를 봐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 플랫폼 한 게 아마 그거예요. 윈64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윈64 타겟 플랫폼의 크롬 드라이버 제일 최신의 스테이블 된 거로 받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뭐 이제 그걸 쓰는 거죠. 중간에 요걸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셀레니움 브라우저를 언제 초기화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2-1의 얘랑 좀 연결이 되거든요. 생성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한 번만 생성하고, 프로그램 기동 시 한 번만 생성하고 이걸 주구장창 쓰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얘가 힘든 게 뭐냐면 자동 로그인이랑 일단 동작이 좀 겹칩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셀레니움 브라우저가 하는 동작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로그인 하는 걸 유도해서, 사용자가 로그인 하게끔 유도해서 로그인 쿠키를 만드는 동작을 합니다. 이거랑 별개로 하는 거는 이제 저장된 쿠키를 사용해서 자동 로그인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두 개 차이가 뭐냐면, 얘는 헤드리스 모드로 돌아가고 얘는 이제 노멀 모드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자동 로그인이니까 얘는 이제 안 보여야 돼요. 사용자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브라우저가 뭔가 동작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 앞에 출력되진 않습니다. 자동 로그인하고 뭐 문제 목록을 읽거나 문제 정보를 가져오거나 제출하는 등 뭐 이런 동작을 하는 것들, 얘는 다 헤드리스고, 로그인 하게끔 유도하는 요 화면만큼 어쩔 수 없이 헤드리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화면 직접 하게끔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일단은
셀레니움 브라우저는 중간에 얘는 헤드리스 모드였는데 아니 얘는 지금부터 출력이 가능한 사용자한테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노멀 모드로 돌아가 이렇게 모드를 변경해 주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문제로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라고 할까? 어떤 동작이 안 끝났는데 셀레니움에서 뭔가를 처리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다른 요청을 또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얘 하나가 인스턴스가 하나만 돌고 있으면 여러 동작을 동시에 처리 못 하거든요. 지가 하다가 실제로 이게 동작하는 게 제가 마우스로 클릭을 안 한다 뿐이지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제가 크롬 페이지를 열고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요 동작을 그냥 지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근데 제가 그 중간에도 다른 요청을 줘버리면 얘가 하던 거 멈추고 갑자기 딴 거래요. 이 시간 자체가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는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사용자가 셀레니움 관련된 동작을 요청할 때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자. 이런 방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거의 이제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뭐 여러 가지 동작을 요청을 해도 그냥 따로따로 별개의 요청인 것처럼 처리를 할 수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생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무래도 좀 버벅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네 이런 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느낌 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한 1, 2초 정도인데 요새는 그 인터넷 원체 빠르다 보니까 1, 2초만 느려도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제대로 된 거 맞아 하면서 막 버튼 막 두 번, 세 번 누르고 그러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코드 설명하기로 했는데 자꾸 딴 얘기 하네요.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뭐 유저가 클라우드 브라우저를 닫는 거를 감지하는 코드가 있었는데 얘는 중간에 대체가 됐고 뭐 이건 이제 크롤링 관련된 거거든요. 얘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자동 로그인 말고도 또 크롤링도 있어요. 가져오는데 이거 크롤링 하거든요. 어, 크롤링 하는 코드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파싱하는 문자열 같은 걸 읽어가지고 크롤링된 데이터를 파싱해서 스케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도 하고 얘가 이제 그건데 이거 전에는 한 말씀드렸지만 유저 데이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크롬 브라우저가 있고 셀레니움이 생성하는 셀레니움 브라우저가 있다라고 하면은 셀레니움 브라우저랑 크롬 브라우저는 같은 유저 데이터를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허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별개의 유저 데이터 디렉토리가 필요했고 그래서 저는 전략은 송알고라는 이름을 가진 제 프로그램만을 위한 유저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걸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문제를 추가하는 정도의 코드가 있고 쭉쭉 있죠. 이건 이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인데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뭐 아까 말했던 드라이버 최신 드라이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API랑 통신을 했어야 됐고 버전을 가져오고 버전을 가져와서 비교를 했으면 뭐 다운로드 URL을 가져오고 다운로드 URL을 가져왔으면 실제로 그 링크에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해당 파일이 보통 zip 파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zip 파일을 해제를 하고 압축을 해제를 했으면 이제 필요한 그 .exe 드라이버 파일만 특정 경로로 옮기고 뭐 요정 뭐 발리데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발리데이션 발음 좀 구리네요. 어쨌든 특정 경로로 옮겨서 뭐 업데이트를 하는 식의 역할을 합니다. 코드로 보면은 굉장히 긴데 실제로 하는 일은 말로 하면 단순하죠.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이제 드라이버 업데이트하는 펑션들을 추가를 한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직접 매번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서 배포를 하는 형식이 너무 불편해서 얘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업데이트를 지가 알아서 하는데
그 기능을 추가한 걸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몇 개 작성을 했어요. 일단 뭐 하면서 느낀 점은 역시 IDE가 지원을 해주는 언어가 사용하기 편하다. 뭐 자동 완성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막 옆에 파란색 체크 떠가지고 이 테스트는 통과한 애야 뭐 이런 거 체크해주는 것도 좋았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있어. 그냥 앞에 테스트만 쳐가지고 제가 지금 뭐지 제트브레인의 고랜드를 쓰고 있는데 앞에 대문자로 테스트만 시작을 해도 이 패키지에 같이 들어있는 다른 펑션들을 자동 완성을 시켜줘요. 너 이런 펑션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펑션별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이름이 붙어 있고 to도 있네. 같은 이름으로 또 하려고 하면 to를 만들어주네. 만들어내면은 뭐 인자로 testing.t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이래서 완성을 해줍니다. 이런 점이 좀 편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엣지 케이스를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실제로 만들어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좀 디테일한 과정의 테스트 코드를 다 적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혼자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했고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지금 완성하려고 하는 플로우대로 돌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에러 코드를 띄우는 용도 정도로만 처리를 했어요. 따로 뭐 처리는 안 하고 그냥 에러를 띄우거나 테스트를 종료를 하거나 합니다. 그러면 뭐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체크를 해보고 뭐 해당 경로가 올바른지 아닌지 뭐 이런 거 체크 그 정도만 합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잘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테스트 코드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나는 문제없이 빌드를 할 수 있고 이 기능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제일 이상적인데 그 정도까지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드라이버 인스턴스를 관리를 하는 거. 드라이버 매니저 해가지고 그쵸. 뭐 내용들이 쭉 있는데 대충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크롤링 하는 내용이라서 좀 길어진 거지 사실 뭐 별거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말하고 싶었던 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딱히 생각이 안 나고 어쨌든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말하다 보니까 좀 확실히 별거 없네요. 많은 공을 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한 것 같진 않아.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더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거 쓰는 거는 혹시 이래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 맘대로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에러가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처리하기 힘들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었구나 그런 좀 개인적으로 시행착오하는 그런 것들 많이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국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냥 뭐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코드가 많이 남았어요. 고언어라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포매팅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 같은 게 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좀 전형적인 코드로 떨어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저의 정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어설프긴 하거든요. 막 하드 코딩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비교하는데 정답입니다. 이거 하드 코딩 되어 있고 프로젝트 규모를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하드 코딩해도 문제가 없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누구한테 당당하게 꺼내놓고 이 코드는 정말 예술적이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레벨까지 만들진 못한 것 같아요. 뭐 나름 고민을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 알고리즘 같은 거에 관심도 많고 그런 쪽의 특기를 좀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어서 그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뭐라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얘기하자니까 뭐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막상 남들이랑 비교해보면 남들 모르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런 거. 그래서 뭘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 환경에서 통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최초의 목표였는데 그걸 달성을 못한 거랑,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보안 이슈 같은 것들 때문에 자동 로그인 하는데 이제 셀레니움을 사용하지 않고는 못하게 된 거, 그거랑,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냥 로그 정도만 띄우고 동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배포된 버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뭐 하다가 뭐 잘못되면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그런 게 사실 사용자 편의를 좀 해치긴 하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고 제가 이걸 보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먼저 손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별 상관없지만, 그렇네요. 이 프로젝트는 별 상관없네요. 뭐 어차피 기본 동작이 자기 브랜치에다가 자기 코드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사용자가 같은 요청을 보내거나 뭐 그럴 일이 없어서, 메시지 큐 이런 것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같이 써보고 싶은데 여기엔 들어갈 자리가 없겠네요. 뭐 그렇습니다. 아쉬움이 남네요. 열심히 했는데 더 잘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음, 네. 어쨌든 뭐 더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뭔가 좀 인핸스 된 내용이 생기면 다음에 또 영상을 추가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